안녕하세요, 슈가풀입니다. 오늘도 베이킹하면서 궁금했던 걸 과학적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과학으로 배우는 베이킹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무려 8회차 만에 드디어 코너명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이 시리즈는 10회차에 끝난다는 거. 자, 일단 오늘도 한번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궁금증은 우리 초콜릿에다가 물은 안 되는데 왜 생크림은 괜찮을까요? 자, 지난번 영상에서 냄비에다가 직화로 초콜릿을 끓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초콜릿을 중탕하게 될 때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초콜릿이 더 이상 녹지 않고 뭉쳐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좀 반발 성분이 있고, 그리고 또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거기에 있는 설탕을 흡수하게 되면서 뭉쳐져서 결국은 초콜릿이 더 이상 녹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정말 궁금한 거, 생크림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물은 안 되고 생크림은 초콜릿이랑 잘 섞이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유화현상 때문입니다. 자, 이 유화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한번 인터넷에다가 이 사전적 정의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.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어떤 액체 속에 그것과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세 입자로 분산시키는 것, 또는 분산된 그 상태, 즉 서로 용해되지 않는 두 액체의 한쪽이 밀입자가 되어 다른 쪽 액체 중에 분산시켜 유탁액을 에멀전을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. 진짜 쉽게 말해서 우유처럼 탁한 액체, 유화, 약간 우유처럼 뿌옇게 변한다,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원래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죠. 서로 안 친한 사이를 물과 기름 같은 사이,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. 요걸 억지로 다시 이렇게 막 서로 섞이게 하려고 막 섞어보고 해도 서로 다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이 두 액체를 섞이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화제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화제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단백질입니다. 이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랑 물을 싫어하는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물이랑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,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물을 피해서 이제 뭐 기름이나 공기 이런 애들이랑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서로 섞이지 않는 이 두 액체 사이에 만약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. 그래서 이 생크림에도 보면은 수분 속에 지방이 퍼져 있을 수 있도록 지방을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지방구라고 있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그게 바로 단백질인 것이죠. 지방이 수분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도록. 결국 결론적으로는 물은 초콜릿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 따로 유화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, 이미 유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설탕이랑 같이 뭉쳐지게 되면서 더 이상 녹지도 않고 그렇게 유화를 깨버리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, 이 생크림은 이미 얘도 유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초콜릿도 유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근데 둘이 잘 섞일 수 있는 환경만 우리가 제대로 맞춰준다면 둘이 다시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으면서 가끔 유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비율이라든가 뭐 생크림 온도를 너무 올려버렸다던가 이런 이유인데, 우리가 이 유화를 할 때 생크림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끓여주는 이유가, 이 유화가 진행될 때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로 하면 유화가 굉장히 잘 진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생크림을 아주 살짝 끓여주는 건데, 생크림을 너무 끓여줘 버리게 되면은 이 생크림 속에 있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초콜릿 속에 있었던 이 카카오 버터가 수분 속에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레시피를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우리가 집에서 마요네즈를 만들 때도 보면 식용유랑 같이 식초랑 막 이렇게 섞잖아요. 그래서 여러 재료들을 넣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바로 노른자. 이 노른자에는 천연 유화제 성분인 레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마요네즈를 만들 때 또 이 잘 섞이지 않는 물체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초콜릿 해소. 우리 초콜릿 사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레시틴, 대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. 유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유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생크림이랑 초콜릿도 결국엔 다 유화가 진행된 상태인 거예요. 다만 이 물과 기름 중에 어느 비중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걸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물에 기름이 분산된 형태, 그래서 OW라고 해가지고 오일 인 워터, 수중 유적형이라고 하죠. 여기에는 뭐 마요네즈라든가 생크림, 우유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, 반대로 이 기름에 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해서 WO, 워터 인 오일, 유중 수적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거에는 이제 뭐 버터라든가 뭐 마가린, 초콜릿 등이 예로 들 수 있겠죠. 한 가지 또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, 이 초콜릿에 생크림 섞은 거를 우리가 보통 가나슈라고 하잖아요. 이 가나슈의 어원 자체가 사실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. 옛날에 프랑스의 그 한 제과 공장에서 어떤 견습생이 끓고 있던 생크림을 모르고 이 초콜릿을 부어버린 거죠.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초콜릿엔 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콜릿에 생크림 들어간 걸 보고 이 사수가 욕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. 아유, 저 멍청한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래서 바보 멍청이라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견습생이 어떻게든 한번 수습을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뭐 눈치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면서 이거를 초콜릿에 들어간 생크림을 계속 이렇게 저어봤나 봐요.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유화가 되고 하면서 수중 유적형의 아주 멋진 유화물이 완성이 된 거죠. 이제 이게 너무 이 크림이 나중에 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요거에 이제 가나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뭔가 그런 크림이 되었다. 뭐 요런 썰이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, 그건 일단 한번 저지른 다음에 또 뭔가를 재창조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. 구워도 보고 뭐 부쳐도 보고 튀겨도 보고 저어도 보고 뭐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뭐 이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이유를 찾아줄 겁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